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작은 강연, 짧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년 전인가 한창 제가 미니멀리즘에 빠져 있을 때 직장 동료들에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짧게 영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목이 미니멀 라이프로 되찾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미니멀리스트 홍,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제가 실제로 2016년에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접하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미니멀리스트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유하기를 지향하고 오롯이 존재하기를 지향하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나의 목표이자 나의 행동 지표. 저에게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행복, 가족의 행복,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고 제가 생각한 중요한 것을 챙기기 위해서 미니멀리스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저를 변화시켜준 책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게 제 와이프인 김 여사가 추천해준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필두로 해서 미국 저자가 쓴 미니멀리스트, 그리고 일본에 살았고 프랑스 사람인 도미니크 로로의 심플하게 산다. 이 책은 되게 우아하면서도 간결한, 그리고 임팩트 있게 남겨준 그런 미니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영감을 주었었습니다. 이 책 세 개는 꼭 미니멀 라이프를 접할 때 시작하기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쉽게 익히면서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니멀리스트란 책에서 본 감명 깊은 글귀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회사에서 사명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서 사명을 다해봐라. 그 삶의 방향을 회사가 아닌 너의 인생으로 잡아라. 인생을 위한 방향을 잡아라는 말이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한때도 마인드맵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마인드맵으로 제 생각을 많이 정리했는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비우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 비웠느냐 하면 신발장을 가구로 생각했고 당이등 제품을 선택했고 건조기를 사고, 그리고 사복의 재복화, 스티븐 잡스가 그렇다고 하죠. 옷 입는 시간도 아끼는, 모든 옷들을 다 같은 색으로 통일하고, 저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옷의 가지수를 줄이면서 사복의 재복화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도 고민을 해봤고요. 예전에 꿈꿔왔던 어렸을 때 꿈을 이루어 봤고, 독서 습관을 기들였고, 미라클 모닝이란 것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도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은 저의 사복에 재복화한 사진인데요. 여름에 회사에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상의 3벌, 하의 3벌, 딱 요렇게만 해서 회사에 입고 다녔고요. 이거 말고도 평소에는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추리닝.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갇혀 있거나 아니면 청바지를 주로 입고요. 딱 회사에서 입는 옷은 요 3가지로만 통일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빨래를 자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옷을 버렸어도 내일 입고 갈 수 있도록 건조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빨래 건조대는 다 버리고 건조기를 들이면서 옷 가지수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스트 아이템 중에서 건조기를 꼽을 수 있고요. 정말 잘 산 것들 중에 하나, 모든 걸 비우면서 들였던 것 중에 정말 잘한 것이 건조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옷을 비울 수 있었고 그만큼 재복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 사진인데요. 지금 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가지수를 안 늘리려고 옷걸이도
잠시만요. 아빠 목 말라? 몰라요. 목이 말라? 다음은 미니멀 라이프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다기능 물건을 활용했던 점인데요. 먼저 아이들 장난감, 그 아들 둘을 키우면서 장난감들, 도구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정말 버리기 힘들고 비우기 힘든 것들 중 하나가 아이들 물품인데요. 최대한 장난감들을 사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뭐 창작 도구들이 필요하니 그래도 사야 한다면은 최대한 레고를 활용했습니다.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신 생각대로 만들 수 있고, 특히 크리에이터 제품 중에서 3in1, 그 하나를 사면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 제품에 집중을 했고요. 지금 또 집안에 레고들이 많고 나머지 장난감도 있지만 최대한 레고는 많이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통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활용을 했고요. 압력밥솥인데요. 저희 집은 압력 전기밥솥이 없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비웠고, 대신 드렸던 것이 저 휘슬러 압력밥솥인데요. 저걸 통해서 뭐 밥을 하기도 하지만 웍으로도 쓰고 뭐 냄비 대용으로도 쓰고 뭐 국도 끓이고, 저거 하나로 압력밥솥, 뭐 국, 웍, 후라이팬까지 기능을 하니 굳이 압력밥솥, 전기밥솥이 없어도 저거 하나로 뭐 냄비도 하나 비울 수 있었고 웍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건을 드리면서 나머지 것들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다양하게 다기능 제품을 드리면서 나머지 제품들을 비운 것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물건을 비우고 하다 보니 책장도 비웠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책들을 놓을 데가 없었는데 리빙 박스에 넣어서 보관도 했지만 신발장을 활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신발장이 꼭 신발만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죠. 우리가 신발을 넣기 때문에 신발장이라 하는 거지, 다른 책을 넣게 되면 책장이 되겠죠. 뭐 휴지를 넣으면 휴지장이 될 거고, 그렇듯이 저희도 신발장을 책장으로 활용했고, 그럼으로써 책장도 비울 수 있었다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보면 애들이 캠핑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소파를 비우면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제 캠핑 도구의 하나인 의자를 꺼내서 아이들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여기 보시면 옷장인데, 이 옷장은 저희가 옷을 한창 비우기 전 사진이지만 한쪽을 컴퓨터 장으로 썼습니다. 컴퓨터를 둘 수 있는 책상이 없었기 때문에 옷장 한 켠을 컴퓨터 장으로 해서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쓰지 않을 때는 장을 닫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작업하는 그 책상을 사서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올려놓고 하고 있지만, 저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많이 아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사키 후미오 책에 소개된 사례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그 식단의 간소화인데요. 한때 제가 그 소식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도 함께 소식이라 본 아이들은 식단의 간소화를 통해서 그 밥 먹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들, 하지만 영양소는 최대한 섭취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를 내서 반찬을 만들었고요. 굳이 가지가지 뭐 육찬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고 볶음밥을 해 먹을 수 있고 국을 끓이더라도 한번 끓여서 자주 먹고, 먹는 즐거움도 있고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는 이런 식단을 준비하는 것도 시간을 줄여서 최대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명상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 보면 명상을 하신다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라고 하죠.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간을 명상으로 많이 가졌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있고 나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을 하고 있고요. 그 명상이라 해서 꼭 저렇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있는 것도 명상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쁜 시대에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자기만을
돌이켜보는 내면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인데요. 정말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자신과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본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참 명상에 대해서 저는 좋게 평가하고 꼭 한 번씩은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가족이 물건을 비웠던 건데, 처음에는 뭐 책들을 정리하고 책장에 있는 책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책장까지 비워버렸죠. 그리고는 이 좁은 빌라에 소파가 있었지만 소파까지 비워버렸습니다. 왜 이런 소파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 빌라로 이사 오기 전에는 34평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 있는 짐을 20평 빌라로 다 들고 왔으니 얼마나 좁고 바글바글 했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빌라를 나올 때는 웬만한 짐은 없었고, 공인중개사분이 저희 집을 보러 왔을 때 벌써 이사를 갈 준비를 끝냈냐고 그거 할 만큼 짐이 없었습니다. 이 20평 빌라에서 다시 지금의 빌라로 이사 오면서 2.5톤 하나로 이삿짐을 끝냈고요. 원래 목표는 1톤 트럭으로 개인 이사를 하려 했는데 그건 정말 무리인 것 같아요. 뭐 에어컨도 있고 건조기 세탁기만 해도 크기가 되니까. 아무튼 짐들을 비워가면서 저 마음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 나쁜 마음들, 나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도 하나씩 비워간 것 같고, 쓸데없는 가지들이 다 쳐져 있는 홍사장을 만들어준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비워져 있죠. 비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빈 공간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혹자들은 휑해 보인다, 없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복잡복잡하게 살아만 봤기 때문에 그 평온함을 모르는 것이지, 이 모든 가구들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공간들, 우리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공간들을 이 비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느껴지는 희열과 평온함은 미니멀리즘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햇살 인테리어. 이 다목적방이었는데요. 햇살이 무슨 삼각형으로 들어와서 돛담배처럼 딱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사진이 찍고 싶더라고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목적방은 텐트도 쳐서 가족들과 하룻밤 자기도 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과 함께 넓은 공간에서 추억도 쌓았고, 아이들은 위험한 가구들 없어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정말 비웠지만 비움을 통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동시에 미라클 모닝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와이프인 김여사와 함께 진행을 했고, 한창 저희가 글을 쓰고 돈을 벌고 싶어 공부를 한 시절이었고, 또 한때 커피에 빠지고 마카롱에 빠져서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와 아메리카노 한 잔과 마카롱의 한 점, 정말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글 쓰는 시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대화도 급하게, 애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급하게 대화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겠죠. 지금은 같이 공동 작업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도 저 때는 정말 치열하게 그 새벽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런 기회가 오고 목적이 생기면 치열한 미라클 모닝이 되겠죠. 새벽 4시, 제가 한때 미라클 모닝러라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요. 한 6기까지 진행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정말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미라클 모닝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새벽을 느끼고 매일매일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시작하는 하루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참 지금 봐도 새벽 4시에 대한 시계를 봐도 가슴 벅차네요. 가족과의 행복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또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재테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고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거의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빌라도 투자하고 월세도 받고 했지만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에 집중해서 돈을 벌고자 했던, 자산은 증식에 집중하자 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했던 그 시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시기마저 놓쳤으면 어땠을까? 라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무섭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슬램덩크가 한창 유행할 때 슬램덩크도 똑같이 그리고 했었는데,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림 그리는 것은 잊고 살았지만, 이 미니멀리즘을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찾아봤더니 그림 그리기가 있더라고요. 실천에 옮기게 됐고, 그렇게 화면에 보이는 이모티콘을 처음 그려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도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이 이모티콘을 다른 플랫폼들에 등록해서 팔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도 했죠. 11종, 12개 정도의 이모티콘을 개발했고 많은 플랫폼들에 올려서 판매를 했는데요.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기를 받지 못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제가 실행했고 해냈고 경력이 남았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모티콘을 개발해서 다시 판매를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 돈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실행하게 해준 제 라이프 스타일, 미니멀 라이프가 참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참 아직까지도 저 약점인 게 악필. 제가 글자를 참 못 씁니다. 말도 좀 어눌한 편이지만 글자는 정말 어눌하거든요. 글자가 너무 못나서 손글씨를 쓰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것을 이제 회사나 대학교 다니면서는 컴퓨터를 쓰니까 숨길 수 있었는데요. 와이프랑 연애를 하면서 연애 편지를 한번 썼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또 한 번씩 이렇게 손글씨로 남겨서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못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루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보기 위해서 글자 이쁘게 쓰기 책을 사서 이렇게 연습도 했었습니다. 다시 글씨가 이뻐진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고 실행했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칭찬할 수 있게 됐고요. 참 제가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던 제가 일주일에 책 2권 이상은 읽으려고 하고 있고, 항상 가방 속에 책 한 권은 놓고 다니면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책을 읽는 남자가 된 게 정말 기특합니다. 그 책이란 것을 들고 다닐 거란 생각도 못 했는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책 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처음 책을 건네받은 것도 와이프였습니다. 와이프가 책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읽어서 읽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읽는 책이 뭘까가 궁금해서 처음 읽은 게 그 사사코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였습니다.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 책을 읽는 제가 된 거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씩 찍었던 그 점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다 선으로 연결돼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화시켜준 미니멀 라이프네요. 끝으로 정리하면 제 생각들인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제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고 삶의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며 잊고 있던 내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홍사장이라는 인생을 되찾았죠. 성장,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와 비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 가족과 행복이고요. 그 행복이 너무 간절해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채울 거고요. 미래는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진 저의 미래에 무엇을 채울까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채울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미래를 채울 거라 생각됩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는 그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제가 실행하고 제가 노력하고 저만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삶, 인생이 기대되고요.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앞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렵진 않고요. 그 변화가 설레이면서 또 기다려지는 하루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려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줬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투자 방법, 뭐 사소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작은 강연처럼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